안녕하십니까. KNS 대표 정원우라고 합니다. 선생님들 직접 뵙고 사업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 4단계 때문에 화상으로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KNS는 최초 RFID를 도입한 국가기관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12, 13년 정도 된 회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RFID 분야에서는 가장 오래된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KNS의 장점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FID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사업을 완성도 있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세요.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물품 대장의 신뢰성 회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품 대장 많이 갖고 계시는데 물품 대장에 대해서 내가 물품 대장이 진짜로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걸 직접 신뢰를 회복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신뢰를 회복해 드리는 게 저희 업무고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물품 대장의 신뢰성을 회복해 드리는 일이 저희 일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들도 그런 기본 바탕에 내 물품 대장의 신뢰성을 회복하려면 어떤 업체랑 해야 되는지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 고민해 보시면서 이 내용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RFID 사업 진행하다 보면 RFID 말도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돼? 어려운 거 아니야? 힘든 거 아니야? 그러는데 저희가 진행하는 세 가지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해줘야 될 거는 첫 번째 있는 것처럼 미등록 물품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물품 대장에 재물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준비하실 건 없습니다. 대신 구매를 하셨는데 등재 안 하시는 물품들이 꽤 많이 갖고 계세요. 근데 근거가 없으면, 물품의 근거가 없으면 전부 다 추가 등록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작업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해주셔야 될 거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게 미등록되어 있는 물품, 등록 안 하고 누락되어 있는 물품들을 찾아서 등록해 주시는 게 우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한 5,000점 기준으로 했을 때 도입 완료해서 보고까지 넉넉 잡아 일주일 안에 끝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사후 유지보수입니다. 유지보수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RFID가 잘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미등록된 물품을 등록해 주셔야 되는 거. 기간은 많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 사후 유지보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왜 KNS냐? 장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10년 년을 끝에서 약 1,000여 개 기관 1억만 장의 태그 부착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부착 경험이라는 건 조사부터 시작해서 도입까지 전체의 과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풍부한 경험으로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노하우를 갖고 있다는 얘기고요. 가장 혁신적인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품에 있는 종이 태그를 부착하는 게 칩이 내장되어 있는 태그를 부착하는 건데 그 칩을 읽고 칩에 라이팅하는 모든 장비들을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최신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입하고 나서 어떻게 사후 관리를 해야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 가장 효과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지 물품 대장의 기준으로 해서 현황화 방법, 그다음에 사후 관리 방법에 대한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회사, 저희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사후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RFID는 장비, 용역, 시스템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시스템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시스템을 한 회사가 직접 관리하느냐 아니면 장비 회사, 시스템 회사, 용역 회사 따로따로 관리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발행을 했는데 전자태그가 안 읽힌다 그러면 어디다 연락하실 건가요?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고객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토탈 서비스를 갖고 있는 회사랑 진행하셔야지만 가장 안정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의 문제를 각각의 업체한테 다 전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단기간에 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KNS의 사업 구성은 8가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최초의 태그를 발행을 합니다. 발행해서 각 운영부서별 설치 위치별 부착을 진행합니다. 부착을 진행할 때 부착이 되는 것도 있고 태그가 남는 것도 있고 태그를 부착 못하는 실물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경우를 저희가 각각 기록해서 1차 부착 완료를 합니다. 부착 과정에서 실물을 부착하지 못하는 실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진 촬영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초과품, 부적품에 대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차 부착을 진행을 하고
입자 부착까지 완료가 되면 장비에 대한 사용 설명, 사용자 교육을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완료 보고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 시간이 대략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사전 재물조사를 진행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대장에서 반영된 부분은 태그가 정상적으로 부착된 부분, 그러니까 실물하고 대장하고 맞는 부분이고, 태그만 남는 부분은 실물이 없기 때문에 태그가 남는 경우, 그 외에 초과품은 대장에 없는 물품이 생기기 때문에 초과품입니다. 저희는 이 초과품을 시스템으로 조사를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맞는 부분들은 부착이 되겠지만 부족품, 초과품 이것들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서 추가 반영을 통한 부착을 완료해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남는 부족품에 대한 처리 방안, 그 다음에 초과품에 대한 처리 방안들에 대해서 사후 컨설팅을 해드리게 됩니다. 도입 과정을 보면 사전 재물조사, DB 정리, RFID 태그 발행, 부착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면 보통 한 4주, 조사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DB 정리하는데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시스템에 반영하고 태그를 발행하고 부착하는데 약 일주일 정도. 그러면 한 4주 정도 소요되는데 처음에 앞에 두 과정을 저희는 배제를 하고 태그 발행부터 시작을 합니다. 발행하면서 태그 부착하면서 이 전체의 두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사전 재물조사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초과품, 부족품에 대한 정리가 여기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부착까지 완료를 시키게 됩니다. 이 과정이 일주일 정도, 5,000점 기준으로 일주일이기 때문에 물건이 좀 많거나 적거나에 따라서 기간은 조금 더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게 KNS가 진행하는 모든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KNS는 이 과정 중에서 남들은 DB 정리하고 구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어떻게 걸리느냐? 저희는 10년의 노하우를 통해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표준화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시스템에 넣고 정리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고객들한테 그런 효과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선생님들이 챙겨야 될 항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보고서입니다. 사업을 완료하고 나서 결과물이 없으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보고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벽한 결과 보고 중에서 품종별, 위치별, 부서별, 다음 장은 결과물 엑셀 보고서인데 보고서 양식에 보시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고 부착률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의자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무장의 수량하고 태그가 남은 수량, 부족품하고 초과품은 이만큼이 있구나를 한눈에 알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품이 현황이 이렇게 되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물품 현황표입니다. 물품 현황표는 사업을 진행한 결과물에 대한 요약한 내용입니다. 물품 운영되어 있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물품이 부착되어 있는 수량, 그 대장 외에 물품이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한 수량, 그 실질적으로 물건이 부착은 안 했지만 물건이 있다는 전제하에 파일철로 저희가 처리해 드렸던 물품 수량, 이렇게 크게 운영되는 물품 수량하고 정리 대상, 그 기본적으로 대장에 불용품으로 관리되는 물품, 지금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갖고 계셨던 물품하고 부족품, 태그가 남아있는 수량, 실물이 없기 때문에 태그가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처리가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 다음에 저희가 그 대장기드로 태그가 남는 것 중에 내용수가 초과됐고 그 다음에 미부착된 물품들을 따로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 가능 물품으로 표시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실물도 없고 내용연수가 지냈기 때문에 물품 처리 조건은 충분히 충족한 거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정리하셔서 진짜 이 물건은 없으니까 물품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품목이고요. 그 외에 소모성 물품이나 대장으로 관리하기 힘든 물품을 대장으로 등재해 놓으신 것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따로 이 부분은 대장에서 제외하셔야 됩니다라고 해드리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옵션품, 부품들을 갖고 계신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시스템 에어컨의 천장 안으로 들어가는 배관들도 저절로 구매하시거나 하시게 되면 각각의 품목을 다 갖고 계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어떤 경우를 보면 계단에 미끄럼 반지 패드를 하나 몇천 개씩 구매를 하셨는데 그게 등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요 하나만 놓고 보면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결과물 실질적으로 물품 이만큼 운영되고 있고
또 정리 대상 물품이 어떤 거고 어떤 대상을 정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도 사업은 이렇게 진행했고 앞으로 관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는 가이드를 드릴 수 있는, 저희는 이걸 컨설팅 해드린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사업을 완료까지 진행을 해드립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든 장비, 리더기와 그 수입하는 장비들, 그리고 그 세트로 구성되어 있는 장비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KER900이라고 저희가 직접 개발하고 직접 생산하는 장비와 그다음에 T800이라는 장비, 이렇게 한 세트를 묶어서 저희가 납품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 KER900 같은 경우는 학교, 공공기관에 특화되어 있는 장비입니다. 저희가 10년 동안 국가기관부터 시작해 지자체를 진행하면서 전부 다 RFID 장비는 산업용 장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와 물품 관리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장비가 없어서 사용하다 보면 불편한 점이 꽤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진짜로 사용하기 편하게 고객 위주로 만든 장비가 저희 이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보시게 되면 좀 특화되어 있는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직접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K-에듀판에 보면 기본 설계 그 프로그램 외에 고객들이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기능을 좀 넣어놨습니다. 일단 추적 기능. 물품을 찾고 싶은데 RFID를 선생님들 맨 처음에 보시게 되면 물품이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물품 찾아줘 라고 하시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캐리스에서 요구한 스펙으로 보면 물품을 찾기는 리더기로 찾기는 굉장히 힘들어서 그 기능들 RFID 특화되어 있는 기능을 통해서 저희가 물품 추적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고유 번호를 넣고 추적 리더기를 켜고 돌아다니면 물건이 있을 경우 그 위치에 가서 삑삑삑삑 부자에 물려서 물건을 찾을 수 있게끔 한 기능입니다. 그다음에 엑셀 다운로드 기능. 물품 운영 단계에서 저장이나 서버 전송해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수시로 현황을 확인하고 싶고 리더기를 활용해서 확인하고 싶은데 데이터를 받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무의미한 작업이 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래서 엑셀로 그 기능을 다운로드해서 DB화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업무를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타부서 인식 기능을 하나 더 넣어 드렸습니다. 타부서 인식 기능은 어떤 기능이냐면 똑같은 실에 있는데 물품이 이동하잖아요. 선생님들 여기 있다가 일로 갖고 가고 여기 있다가 일로 갖고 가고 막 섞입니다. 물건이. 그럼 A라는 부서, B라는 부서가 막 섞여 있어요. 한 실에, 새로운 실에 물건이 섞여 있는데 이 물품이 어떤 물품이 있어 어디다 가져왔는지, 그리고 이 물품 내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로서는 파악이 곤란합니다. 근데 저희가 타부서 인식 기능을 넣어놔서 A라는 실로 놓고 읽게 되면 그 실에 있는 물품과 타부서에 있는 물품 태그를 전부 다 한 번에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부서에서 갖고 왔다 그러면 사용 전환을 통해서 그 부서화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타부서 인식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 재물 조사 기능은 있습니다. 지금 그 리더기상 그리고 K-에듀판상의 그 수시 재물 조사 기능은 있긴 있는데 교육청에서 지침이 내려와야지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재물 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어 했는데 진행할 수 없습니다. 리더기를 통해서. 그래서 저희가 수시 재물 조사할 수 있게끔 기능을 부여해 놨습니다. 그리고 근접 읽기 기능을 넣어놨습니다. 근접 읽기 기능이 어떤 거냐면 A라는 부서하고 B라는 부서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면 리더기는 그 거리 외에 있는 것들은 다 한 번에 읽어드리기 때문에 옆에 있는 부서도 읽을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접이 가까이 가서 읽을 수 있게끔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야지만 이렇게 원래는 3m 거리가 30cm 거리로 줄여서 진짜로 있는 가까이 아닌 태그만 읽을 수 있게끔 한 기능이 근접 읽기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 장비 외에 지브라 라이너위를 준비해 놨습니다. 지브라 라이너위는 저희 똑같은 프로그램의 지브라 세계적인 브랜드 지브라를 통해서 좀 더 안정적이고 좀 더 튼튼한 장비를 고객한테 선생님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발행인 같은 경우는 인증이 완료되어 있고 리더기는 10월 중으로 인증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10월 이후에는 구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모품에는 크게 태그, 차폐제, 렛지, 리본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태그는 아시겠죠? RFID 칩이 내장되어 있는 스티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차폐제. 차폐제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물품에 그 태그를 부착하는데 부착면이 철제나 전자파가 많이 나오는 곳이 있으면 이 차폐제 또는 이객제라고 하는데 이 제품을 붙여서 덧대서 붙여서 RFID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드는 보조제입니다. 그리고 렛지. 부착면이 엠보싱이 있거나 천이거나 부착이 곤란한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렛지랑 케이블 타이를 통해서 걸 수 있게끔 하는 보조제입니다. 리본은 먹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도트 프린터에 보면 딱딱딱 찍는 거 그런 먹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이거는 기본적으로 발행에 기본적으로 소양되는 소모품입니다. 네, 마지막 이제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는 조금 전에 맨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 도입을 완료하고 나서 가장 사후 관리하는데 핵심인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를 진행하면 저희도 이제 10년 동안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전화가 오면 뭐 안 돼요, 뭐 안 돼요 하는데 저희도 초창기 때는 장비를 생산 안 하고 이런 토탈 솔루션을 가기 이전까지는 발행 부분이 잘못됐다 싶으면 발행 회사로 전화해야 하세요. 용역이 잘못됐다 그러면 용역 회사로 전화하세요. 리더기가 잘못됐다. 시스템이나 리더기 제조사 쪽으로 전화하세요. 이렇게 토스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은 결과는 이쪽 저쪽 다 전화해서 확인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굉장히 심하다 보면 귀찮아서 쓰기 싫네. 그래서 도입해놓고 관리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장 중요하게 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대표번호를 통해서 고객들 리더기, 발행기, 태그 통합 콜센터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발행이 뭐가 안 돼요라고 연락이 왔었을 때 전 한 번만으로 토탈로 관리해드립니다.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하든지 아니면 원격으로 확인을 하든지 해서 한 번만 전화하면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장비뿐만 아니라 용역까지 물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실 경우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이거는 이렇게 관리하면 됩니다 라고 해서 가이드도 드릴 수 있는 회사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전국에 많이 있어야 되겠죠. 실질적으로 본사만 이런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전국에 17개 교육청 관련해서 한 25개의 직할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할 회사는 자회사 형식으로 법인을 설립한 경우도 있지만 지역의 유력한 회사를 선택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시스템 교육, 장비 교육, 그 다음에 용역 교육을 시켜서 고객들이 원하는 질문에 답변을 드릴 수 있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크게 지금 3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중부, 동부, 서부에서 3개 지역에서 3개의 회사가 그런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이 3개 회사를 통해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고 용역까지 진행해 드릴 수 있는 구조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장비와 장비 인증 부분에 대해서 캐리스 전기 인증, KC 인증, 나이파 인증 모든 인증을 다 받은 장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설명을 간단히 드렸고 이 마지막 장이 가장 핵심인 장인 것 같습니다. 사업 준비하면서 저희는 이제 그 사업을 어떻게 할지 준비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사업을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데 예산은 내려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 업체를 어떻게 선정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객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RFID 이 사업은 물품관리 사업은 장비 구매 사업이 아니라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장비 구매 사업이면 리더기, 발행기, 소모품 구매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거를 부착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쌓아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정상적으로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해야 되는데 이거는 장비 구매 사업이 아니라 시스템 구축 사업이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는 사업인 거죠.
그래서 직접 고객이 관리하고 있기는 솔직히 많이 힘듭니다. 저희 국가기관 08년도부터 국가기관을 도입을 했었는데 국가기관도 맨 처음에는 도입까지만 하고 유주보수나 이런 거를 준비 안 했습니다. 근데 거꾸로 저희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희가 국가기관 도입을 해드리고 부착해드리고 재물조사에서 부착해드리고 일단 빠졌는데 고객이 연락이 와서 우리 이거 관리하기 힘들어. 비용을 낼 테니 관리해줘. 그래서 조금 더 많이 공부하고 물품관리법을 알아야지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물품관리법 관련 시스템 교육, 그다음에 뭐 불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고 처분을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업무들에 대한 업무 교육을 시키고 저희도 배우고 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저희는 10년 1000여 개 기관 1억만 장의 부착 경험이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이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서 고객들 지금 판단의 기준이 장비를 구매할 건지 실력 있는 업체랑 할 건지에 대한 기본 판단이 쓰시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체 선정 기준입니다. 첫 번째로. 고객 입장에서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업체 선정으로 경험이 있는가, 물품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은 되는지, 장비와 소모품에 대한 호환성이 충분히 갖고 있는 업체인지, 완료 시 결과물에 대한 신뢰성을 갖고 있는지,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해야지만 사업 결과물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업체가 선정됐으면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계약은 학교 장터를 통해서 진행하시는 경우와 지명 입찰을 통하는 경우, 또 간혹가다 나라장통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수의계약, 그냥 금액이 작은 경우에는 그냥 서류상으로만 꾸며서 진행하시는 수의계약, 이 네 가지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약 후 체크포인트. 사업을 진행하고 나면 저희 업체가 아니라 다른 업체랑 계약을 하더라도 꼭 챙겨야 될 포인트들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업기간 어느 정도 되는지,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물건이 발인 달려 있는 건 아닌데 이동을 많이 합니다. 오늘 여기 있던 물건이 내일 여기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조사했던 대로 기록을 정리하고 그 DB를 정리해서 그 다음날 와서 부착을 하려고 보면 물건이 없으면 다시 조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런 경우의 수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짧고 임팩트 있게 진행할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물품 처리, 불용 물품들이나 처리 지연 물품들에 대한 정리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 미부착 물품을 어떻게 선정할지에 대한 것들 보시게 되면 지금 예산 부족하기 때문에 책걸상 빼신다고들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는 부착을 못 하시더라도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RFID는 전체 물품에 대한 관리이기 때문에 일부분만 관리해서 RFID를 도입했다고 하시게 되면 의미가 조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 태그를 발행조차 안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발행을 해놓고 물품의 수량 정도는 확인해서 부착은 안 하시더라도 각 실별로 책걸상에 몇 점이나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만 알더라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부착 물품에 대한 선정을 하지만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포인트를 갖고 가시라는 것들. 그다음에 물품 관리 권한, 그다음에 동시 접속 불가함으로도 진행하겠다고 발행이나 리딩을 할 때 지금 현재로서는 동시 접속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업무랑 저희 업무가 중첩이 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저희 사업 기간 중에는 웬만하면 선생님이 에듀파인 접속을 하지 말아야 되는, 지양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선생님 업무가 좀 비어 있을 때 사업을 수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정 협의를 꼭 진행하시고, 그리고 선생님이 업무가 많으실 때에는 조금 뒤로 밀거나 당기셔서 효과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업 완료 후 체크사항, 부착은 잘 됐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업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사업은
물품 대정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사업이고 시스템 구축하는 사업이라는 겁니다. 내가 잘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물품 관리 업무에 대한 시스템 때문에 누적되어 있는 것들 때문에 물품 대장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 신뢰도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 이후로는 항상 신뢰할 수 있는 물품 대장을 만드는 게 이 사업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없어져 있는 신뢰를 새로 쌓는 것들 쌓고 그 다음에 구축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회사, 믿을 수 있는 회사랑 사업을 수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